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지몽입니다.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 되게 많으셨고 잘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어쨌든 최종 목표는 수능이니까 그냥 수능 때까지 지치지만 말고 저희 나아갑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문학을 푸시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또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공부를 많이 한다고 국어는 성적이 절대 오르는 과목이 아니에요. 어떻게 푸느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물론 기출문제를 가지고 푸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기출문제를 가지고 푸는데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푸느냐는 가장 중요해요. 제 방법론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수능을 4번 보면서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 초반에 제가 한 5, 6등급 맞았을 때랑, 그리고 안정적인 등급이 나왔을 때, 텍스트가 나왔어. 근데 분석을 못해요. 그럼 문제는 무조건 틀리죠. 제가 그랬어요. 왜? 나의 자의적인 해석, 내 생각과 내 관념, 나의 감정을 넣어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텍스트 해석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내 느낌대로 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문제를 틀리죠. 근데 수능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시험인데 그런 문제를 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텍스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다면 고3이든 재수든 삼수든 뭐 어떤 N생들이든 수험생인데 이 텍스트를 내가 모든 텍스트를 다 알고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주제, 표현 방법, 뭐 작가, 시대 배경 그 모든 관점들을 다 때려 박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면 저희는 문제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보는 방법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그러면 문제를 푸는 걸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제 방법론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네,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30번 보기 먼저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X 굉장히 크게 표시하셔야 돼요.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네,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꼭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보죠. 이 시의 화자는 이 시 화자 나왔어요. 우포늪에서 왁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자, 화자가 나왔는데 우포늪에서 왁스의 울음소리를 지금 듣고 있네요. 그죠? 여기까지 나누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소리꾼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 소리꾼은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대요. 죽었네. 득음도 못하고. 그럼 좀 너무 슬프네요. 좋진 않겠네요. 자, 화자는 왁스의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 그렇죠. 득음을 못했으면 고단하고 외로웠죠. 자, 마이너스 정서 갑니다.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소리꾼이 지금 평생을 추구했죠. 그럼 절창 뭡니까? 플러스 때리죠. 왜? 평생을 추구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평생을 원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플러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다. 여러분, 우포늪의 생명력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뭡니까? 뭡니까? 그죠? 플러스죠. 왜? 제가 절창 플러스 때렸죠. 근데 우포늪의 생명력이 절창으로 이끌었으면 플러스 같이 때리는 겁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 우포늪의 아름다움, 어우러짐, 조화로움. 자, 다 플러스예요. 때리고 갑니다. 1번. 화자는 왁스의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자, 봅시다. 화자 나왔어요. 왁스의 울음소리랑 우포늪 보기에 있습니까? 네,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 보기에 있습니까? 네,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 여기 있죠. 네. B 봅니다.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에 비해 여러분 소리꾼이 득음 못하고 죽었죠. 그죠? 득음을 결국 못하고 죽었는데 그 득음을 못하는 동안에 고단하고 외로웠대요. 그럼 이 고단하고 외롭다는 게 어떤 마이너스 정서를 와도 연결될 수 있죠.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 삶의 비애를 느꼈던 소리꾼 연결됩니다. 어떤 마이너스 정서 들고 와도 상관없어요. 3번 봅시다.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 그렇죠. 우포늪에서 찾아내. 그렇죠. 왜? 우포늪의 생명력이 이끌었어요. 그죠? 그럼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의 생명력이 이끈 거죠. 자, 연결됩니다. 4번.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 소리꾼은 상상적으로 지금 떠올리고 있죠. 그럼 화자가 상상한 거 맞아요, 소리꾼. 우포늪 일대 현실적 공간. 아, 여기 낚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국어에서 문제의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려면 반대 체계가 성립을 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현실의 반대 체계로 성립할 수 있는 건 상상적 공간이죠. 그죠, 여러분? 화자는 지금 우포늪에서 왁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소리꾼을 상상하고 있어요.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 소리꾼에 대한 세계는 일치. 우포늪 상상의 세계입니까? 꿈의 세계예요? 무릉도원이에요? 막 내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니죠. 우포늪은 지금 화자가 가고 있는 혹은 화자가 여기 있는 현실적 공간이죠. 그럼 된다. 됐어요? 여기 낚이지 마세요. 복이 없다고. 5번. 날아가는 왁스와 완창을 한 소리꾼. 자, 날아가는 왁스 나왔어요. 왁스 플러스 때렸죠, 저희. 완창하는 소리꾼. 완창했으면 너무 좋겠네요. 데뷔. 확인하셨어요? 다음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자, 왁스에 플러스 때렸죠. 왁스의 우포늪. 그 생명력. 이게 소리꾼은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시키고 이끌어내요. 그렇죠? 다 플러스 때렸는데 갑자기 데뷔하는 거 나왔어요. 자, 데뷔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만약에 문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면 자, 데뷔 보통 뭘로 나오냐면 인간과 자연을 대비함으로써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죠. 보편적 주제죠. 데뷔라는 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플러스죠? 다음 몇 번입니까? 5번이죠. A, B, C, D, E 확인 안 하셨는데 나중에 확인하셔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면 이제 전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먼저 넘어갈게요. 보기 여기 있으니까. 자, 31번 봅니다. 자,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달을 감상한 내용이다. 자, 이번엔 다 나왔어요. A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또 고르시오. 자,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자,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끌어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이 되죠. 그러면 V 때리고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사실상 여기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실 건 없어요. 왜냐면 수필은 글쓴이가 성찰한대요. 성찰 반성 당연히 연결되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데 그건 교훈이겠네요.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 어떤 비판적인 특징을 갖는 거예요. 인생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니까.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새로운 의미를 끌어내고 이거는 근데 이건 진짜 물선지로 넘깁시다, 여러분. 물선지는 뭐냐면 이제 물 흐르듯 그냥 흘려보내라는 건데 여러분 새로운 의미를 끌어낸다는 거는 거의 그냥 문학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학의 정의. 작가의 생각, 작가가 느끼는 거 그게 문학으로 들어오면 모든 건 새로운 의미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이별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별을 했는데 이별의 상황에서 갑자기 시를 별이 밝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별이 밝다 마이너스 부정적 정사로 때리는 거예요. 그 별은 뭐예요? 뭐 이별의 슬픔으로 때릴 수 있겠죠. 그 별이 진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하는 어떤 과학적인 의미의 별일까요? 아니죠. 나의 상황, 나의 생각에 따라서 문학은 작가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아. 이런 거 이제 상식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상식들을 좀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글쓴이의 문체는 효과적. 글쓴이의 문체도 물선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글쓴이의 문체라는 건 각 개인마다 다른 말투를 의미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말투가 다르죠. 글쓴이도 다 문체가 다르거든요. 그걸 그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활용한다. 이건 뭐냐면 그냥 내가 쓰는 말투가 나의 주제를 더 드러낸다. 주제 강조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1번부터. 자,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거 웬만하면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고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짜 안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 가을의 풍경이 없어요.
혹시 가을의 풍경이 텍스트에 없다. 이러면 답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자, 왜 답이 안 되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수능은 굉장히 이제 제가 객관적인 시험이라고 했죠. 객관적인 시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논리적 오류를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럼 반대말. 제가 반대체계 성립하라고 했죠. 그 감각적이지 않은 문체를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준이 있어요? 없죠. 안 됩니다. 가을의 풍경만 있다면, 가을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면 얘는 무조건 감각적인 문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말투는 감각적이죠. 각자의 말투는 다 각자의 감각이 있죠. 글쓴이의 문체는 다 글쓴이의 감각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긴 설명 이제 자르고 넘깁니다.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서 예술을 대비하는 건 나중에 찾아보죠. 자,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자,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매번 말하는 게 있어요. 자, 주제는 몇 개입니까? 주제는 한 개죠. 주제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여러분. 잡고 가세요. 대비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인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주제가 인간 마이너스 인간 비판하는 걸까? 잡고 갑니다. 자, 오심함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탐구. 제가 이거 물선지로 흘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오심함에 보고 누가 겸손하고 순결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새로운 의미죠. 얘는 그냥 넘깁시다. 정말. 4번. 인간의 삶에서 자연의 티끌처럼 작아 보이는 자. 사색을 통한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 자,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이래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는 점이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쌤. 저희 아까 주제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에 대한 비판이 주제라고 하셨는데 인간에게 자연은 작은 존재다. 이게 주제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충되는 겁니다. 5번까지 보죠.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아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자, 부끄럽대요. 스스로를 돌아본대요. 반성한대요. 윤동주 시인이 왜 성찰의 시인, 부끄러움의 시인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삶이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성찰과 사색과 성찰은 언제 나오냐면 나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여러분, 나는 자연입니까? 아니죠. 화자는 인간에 속해요. 나를 돌아보고 나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또한 내가 인간에 포함된 나 포함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충분히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주제를 잡았을 때는 인간 비판, 인간 마이너스 라고 주제를 잡았을 때는 여러분 요게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 주제는 한 개예요. 인간에 대한 비판으로 주제를 쏠렸다면 거기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연이 작다. 자연으로 쏠렸어요. 그럼 안 됩니다. 주제는 무조건 한 개인 거예요. 자, 그럼 확인하고 가보죠.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일단은 답을 4번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다 살짝만 봅시다. 자, 일단은 다의 제목. 제가 보기 다음에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제목이에요. 주울 온천행. 온천 가나봐요. 주울 온천을. 봅시다, 그러면. 자,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어쩌고. 전 마지막만 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함에게 약속을 했다.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오마. 내년에 친구 데리고 온대요. 나 오심함 보러 친구 데리고 온대요. 오심함 등장하고 오심함에 대한 설명 쫙 때리고 마지막에 나 친구 데리고 올게. 같이 보자. 플러스죠. 다시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연 플러스로 때렸습니다, 지금. 그럼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이다.
인간의 삶에서 자연, 오심함은 정말 티끌처럼 작은 존재다 라는 건 주제상 틀려요. 이해되세요? 왜? 친구 데리고 온다며. 그럼 자연 플러스 잡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정보 빼낼 수 있죠. 인간, 비판, 주제구나. 앞으로 넘어갑니다. 27번 가죠. 자, 가와 나, 다 공통점을 고르는 문제네요. 저희는 여기서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일단 여기 보기에서 나에 대한 주제 끌어냈죠. 우포는. 그리고 뒤에 31번에서 다에 대한 주제 끌어냈습니다. 1번부터 보죠. 자,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지어 주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왜? 우포늪이라는 공간 나왔죠. 자연적 공간 다에서는 오심함 등장했죠. 답 1번이죠. 주제의식 없는 문학 나왔습니다. 그럼 왜 2, 3, 4, 5가 안 될까요? 같이 가죠.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라고 하기에는 다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이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다기에는 나에서 오픈업 주제가 틀립니다. 그리고 역사적 상황을 만약에 강조하고 부정적 현실 극복이 주제라면 보기는 무조건 줘요. 믿고 가세요. 4번.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 요거까지는 괜춘. 근데 여기서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 노노노노. 31번에 저희 주제 뭘로 잡았습니까? 인간에 대한 비판으로 잡았죠. 4번 제끼세요. 5번.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 우포늪 주제 틀립니다. 2, 3, 4, 5 제끼세요. 자, 가볍게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28, 29번 남았는데 저희가 나는 주제 뽑았고 다도 주제 뽑았어요. 근데 가는 아직 안 읽었으니까 가만 읽도록 하죠. 얘 가. 얘 가. 라고 하니까 가로 문제 풀 수 있는 거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가죠. 제가 보기 다음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자, 1번 보기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당연히 제목입니다. 제목. 제목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시인이 글을 쫙 써요. 시를 쫙 써요. 그리고 나서 내 모든 감정을 다 집약할 수 있는 걸로 제목을 때려 박습니다. 이해되세요? 제목은 모든 걸 집약시키는 거예요. 휴전선입니다. 대박. 상황 캐치하죠. 상황 나왔죠, 저희. 휴전한 상황입니다. 휴전한 상황이에요. 일제 지나가고 45년 광복하고 50년 한국 전쟁 터지고 53년 38선 그어지죠. 즉 휴전선 그어지죠. 시제상은 잡고 갑니다. 자, 여기서 상식형을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대문학에서 저희가 많이 다룰 수 있는 시대적 배경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플러스 좀 더 나간다면 6, 70년대 독재와 산업화 90년대 이후의 문학은 잘 안 나오긴 하니까 주요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왜 거기서만 문학이 나오냐면 대단한 시대들이었고 우리나라의 그 안 좋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문학은 등장하고 그게 교수님들이 내실 만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번 나온 작품들이 아예 묘사거나 아니면 아예 시대 배경 때리거나 근데 시대 배경 때리면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 시대 배경 해서 나오겠죠. 상식형입니다. 자, 그럼 일단 휴전선 잡고 갑니다. 천둥 같은 화산이 저희 검은 줄만 봅니다.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난다. 천둥 같은 화산이 자 어두움 속에서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플러스는 아니겠죠. 그리고 29번부터 봅니다. 자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 신뢰를 잃은 상황. 사실상 휴전이라는 거 전쟁이 끝났고 지금 휴전한다는 게 지금 상황으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상황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그죠? 상황이 좀 달라서 주제가 달라서 주제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얘는 약간 애매하니까 좀 제껴 갑시다. 2번 별들이 차지한 하늘 모르겠네. 뒤에 봅시다. 끝내 하나인데 여기서 나오죠. 상황 뭡니까? 휴전이죠. 그렇죠? 나뉘어졌죠. 이렇게 한반도가 있다고 너무 못 그랬네. 자 이렇게 한반도가 있습니다. 요게 요렇게 나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래요. 그럼 뭐예요? 플러스죠. 갑니다.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하나 연결되십니까? 다에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이 흠결 없는 세계 만약에 플러스만 때릴 수 있다면 얘는 답이죠. 확률 가장 높죠. 나머지 봅시다. 유혈은 꿈같이 가고 아직 정맥은 끊어진 채. 자
끝끝내 하나. 그러나 아직도는 지금 현재 상황 제가 마이너스 잡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는 여전히 지금이에요. 다르시 말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상황 마이너스죠. 정맥은 끊어졌어요. 자, 하나 끊어졌다라는 대립체계 잡으시고 아직도 여전히 now 지금 상황 마이너스 정맥 마이너스로 갑니다. 삶의 의지 플러스 안 됩니다. 4번 갑니다.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징그러운 바람 마이너스죠. 징그러운 밤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모진 상황 이 정도까지는 이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미친 바람이 플러스라면 얘도 답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찾아봐야겠습니다. 저희 자,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자, 천둥 같은 화산 아까 마이너스 잡고 갔죠.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걸 알면서 이런 자세로 꽃이 돼야 되겠니? 좋아요, 나빠요? 그거 되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봅시다. 요런 자세로 삶의 수능에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삶의 수능을 할 거면 야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되겠냐? 라는 말을 왜 해요? 혹은 이런 자세로 그냥 수능에 살 거면 이 시를 왜 썼습니까? 휴전선의 상황 지금 뭐 하자는 거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죠? 삶의 수능하면 욕을 쓸 필요가 없죠. 너무 상식형이네요. 좀 제낍시다. 저희는 그러면 2번, 4번 확인하고 갑니다. 자, 아득히 쳐다보는 높은 하늘, 미친 바람만 보면 됩니다. 다 주제 뽑았죠? 그리고 나서 보면 돼요. 자, 옆에 바로 있네요.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미친 바람. 한 문단밖에 없으니까 저희 그냥 한 문단은 이제 읽죠.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 자, 미친 바람 먼지가 있네요. 같은 것은 아주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대요. 지나가 본 일이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는 높은 하늘은 티끌을 품은 것이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아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엎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틱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의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했다. 자, 저희 31번 여기서 근거 찾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부끄러움 정서 무조건 갑니다. 자, 쓰레기 같고 더러워요. 나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웠어요. 그럼 얘 마이너스 정서 때릴 수 있죠. 반대체계 잡읍시다. 순결한 자연은 플러스입니다. 먼지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먼지가 있는 나도 더럽고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도 마이너스 때리시고 먼지가 없는 높은 하늘은 플러스 때리시면 됩니다. 자, 요것만 보고 이제 보시면 돼요. 내 의미 분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먼지가 있어서 내가 더럽고 지금 부끄럽대요. 여러분 감정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을 때 나 슬퍼, 기뻐, 좋아, 부끄러워, 짜증나, 더러워, 쓰레기 같아 요것만 잡고 가시면 돼요. 다른 문학 집중하지 마시고 문학적 어휘 봅시다. 미친 바람 저희 마이너스 체크했죠. 소중한 존재 플러스입니다. 틀렸어요. 아득히 쳐다보는 높은 하늘은 플러스입니다. 흠결 없는 세계 플러스 도형 맞추기 하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마지막 이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1번 서리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제 안타까움. 현실 마이너스 잡았죠. 서리적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확인했으니까 이건 쉽게 넘어갈 수 있고 2번 청각의 시각화 확인 안 해봤어요. 나중에 확인하죠. 3번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답 3번이죠. 왜요? 여러분 왜요? 저희 가 읽었죠? 어떻게 읽었어요? 천둥 같은 화산 별들이 차지한 하늘 유혈은 가고 정맥은 끊어졌어. 징그러운 바람이 불어.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겠니?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겠니? 대응되는 구조 수미상관 기법 하에 수미상관 뭐를 쳐야 돼요? 얘랑 지금 대응되면서 천둥 같은 화산 근데 별들이 차지한 하늘을 원해. 근데 아직도 정맥은 끊어졌어. 징그러운 바람이야. 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시어들을 좀 나열하면서 주제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 안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면 시간의 흐름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어야죠. 여기서 시상 전개 방식, 주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상 전개 방식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열하는 겁니다. 답 3번이죠. 4번, 5번은 원하시면 찾으셔도 되는데 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이 좀 이렇게 바로바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혹시나 이해 안 되시면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한번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